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또 우리가 세종이잖아요. 네. 예, 개헌을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 개헌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우리 네. 세종시 지금 약간은 이 불편한 어정쩡한 상황을 탈피해야 될 또 기회가 되겠죠. 2004년도에 관습법법으로 네. 이제 우연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관련해서 개헌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치를 받습니다. 네.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조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지요. 예. 행정수도. 제가 4년 동안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고 행정 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네. 즉 이게 이제 세종시가 세종시만을 위한 세종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세종시인데 예. 지금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화 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일극 체제를 오극 체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수도를 만들 때마다 개헌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관습법법이 이번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할 때는 지금의 미국의 뉴욕이 경제 수도인 것처럼 워싱턴이 행정 수도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화 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예. 광주는 문화 수도, 뭐 제주도는 평화 수도, 우리 세종은 행정 행정 수도. 그렇게 거점별로 해서 메가시티화를 하면 지금의 일극 체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 양극화, 지방 소멸, 불평등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정수도 개헌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번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네. 자, 이럴 경우에 행정수도 개헌에 앞서서 지금처럼 갑자기 용산으로 갈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다는 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실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또 분출되지 않을까요? 당장은 세종시로 오려고 해도 직무 공간이 없죠. 네. 관저도 없고. 우리 시민들께 좀 알려야 될 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기본 설계, 마스터 네. 플랜 국제 공모가 3월 달에 있습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국제 상징 구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국가상징구역은 시민 여러분 그 국회의사당 부지가 한 19만 평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총리고관 위쪽으로 해서 한 6만 평 부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워싱턴에 가보면은 내셔널몰이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도 백악관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링컨 기념관이 있고 기념탑이 있고 쭉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규모가 커요. 한 100만 평. 근데 저희들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사당, 그 나머지 자녀 부지까지 해가지고 63만 평 해서 공원이 생깁니다. 대단위에. 그것을 이제 3월달에 이제 국제 공모를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세계적 명소가 되는 거죠. 제가 계제가 되면은 나중에 그 그림이 좀 있거든요. 예.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럼 국가 상징 구역은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일단 대통령 집무실도 본래 집무실이 아니고 국회도 본원이 아니고 분원이기 때문에 네. 자,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나요?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국회 완전 이전은 여당도 네. 그동안에 줄기차게 외쳐왔잖아요. 그 대통령 집무실은 이제 완전히 이전하려면 예. 이것도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당장 요즘에 자 그러면 조기 대선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청와대로 다시 갈 거냐 이제 난제예요. 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용산으로 갈 수 있을까? 안 가겠죠. 안 가겠죠. 네. 안 가겠죠. 그 청와대로 복귀를 하자니 지금 나오면서 개방을 했고 보안시설, 경호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다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또 그거를 복귀를 하자니 국민들한테 또 사회적 합의, 그렇죠.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보관이 있다면 세종도 지금 당장 집무실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에 지금 개방된 구역은 좀 개방을 하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영빈관을 썼어요. 집무실 일부를. 예. 거기를 좀 활용을 하고 관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남동 이제 안 가는 거죠. 예.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갈 때가 삼청동 안가 안가. 많이 들어보셨죠? 안가하고 예. 국무총리실 관저하고 경호처장 관저가 있습니다. 예. 그 면적이 꽤 돼요. 예. 그러면 거기랑 또 그 지금 청와대 영빈관하고 집무실하고 가깝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우선 이렇게 쓰자. 자, 일단은 쓰고 그 사이에 개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이제 다음 달에 설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규모가 지금 한 3,500억에서 한 4천억 됩니다. 예. 약간 이제 청와대를 원래 지금의 서울에 있는 청와대 규모만큼 지려면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저희 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이 세종 제2집무실을 지금의 청와대 규모만큼 짓자. 나중에 또 증개축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상징구역은 정리하면은 국회 본원이 올 것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럼요. 집무실도 마찬가지 현재 네. 청와대 규모만큼 지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하자.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정말 답답하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 대통령이 갈 곳이 용산으로 못 가고 지금 뭐 그럼 집무실은 세종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고 또 잠은 경호처장과 다른 곳에서 자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철저하게 주술. 무속, 점치고 어떤 객관적인 논리, 이성적인 어떤 분석과 판단 이게 아니고 뭐 향을 보고 위치를 보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으로 갔고. 예. 참 저희 21세기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좀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지금 이제 한 2년 반 만에 뭐 계엄 언제 시간 주시면은 저 계엄 당시에 그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어찌 됐든 예. 그래서 이 상황들을 빨리 종식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득이 된다. 그래서 현재 판결도 제가 볼 때는 좀 곧 끝날 것 같고 예. 조기 대선 한 60일 걸리는 거니까 한 5월 중순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아주 실용적인 정책을 잘 마련해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중소기업 다 힘들거든요. 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통상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빨리 대응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참아주시면은 좋은 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뭐 국회 분원 곧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자 시기가 너무 늦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원래 행복청 존치 기간이 2030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MB 정부 때 기업 도시 만든다 해가지고 이게 3년이 늦어진 거거든요. 지금 국회 분원도 저희들이 뭐 정부 측에서는 뭐 33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대통령의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기재부가 빨리 총사업비를 협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지. 되게 관심이 없으면은 대통령 관심이 없으면은 밀려나요 정책 후순위로. 이렇게 저희 당 대통령이 되고 제가 좋아하거나 저랑 소통이 잘 되는 대통령이 되면 한 2년은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